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TCP입니다. 먼저 저희 팀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과학자를 맡은 이주희입니다. 저는 데이터 수집 및 정제, 데이터 모델링 역할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델 개발자 팀의 모델 개발과 파인 튜닝 및 성능 검증을 담당한 최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이자 기획자를 맡은 유지현입니다. 프로젝트 전략 기획과 전체 품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델 개발자 팀의 모델 구현과 전체 파이프라인 구성을 맡은 정윤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수집 및 정제 분석을 맡은 김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운영 관리와 성능 모니터링을 담당한 운영자 서은빈입니다. 각자 역할에 맞춰 기획부터 개발, 운영까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영자 서은빈입니다. 문제 정의와 임팩트 리스트 요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결하고자 한 문제는 AI 낚시성 기사 탐지 모델이 특정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델 성능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기준으로 세 가지 임팩트를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 기사에서 비유적 표현을 낚시성으로 오탐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신조어가 포함된 기사에서 낚시성 기사 탐지에 실패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쓴 정교한 낚시 기사에 과적합되는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임팩트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출물 영양 식별 및 기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델 성능을 바로 보는 대신 이 모델이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어떤 피해를 만들 수 있는지부터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산출물 1에서는 모델 내부 구조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와 플랫폼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핵심 위험 요소를 식별했습니다. 특히 신조어 기사나 문화예술 기사처럼 특정 도메인에서 모델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신조어 기반 낚시성 기사 탐지 실패, 비유적 표현 오탐, 수동 변칙 기사와 과적 합의라는 세 가지 핵심 임팩트를 정의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희는 단순 성능 개선이 아니라 실제 운영 환경에서 관리해야 할 위험을 구조적으로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출물 2 위험 평가 및 관리 단계입니다. 산출물 1에서는 정의한 임팩트를 바탕으로 이 단계에서는 어떤 위험이 더 심각한지, 무엇을 우선 관리해야 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주요 리스크는 운영 환경에서 고위험으로 판단된 핵심 리스크 요소이고, 우선 관리 대상은 그 중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리스크 그룹입니다. 분석 결론 부분에서는 전체 임팩트를 분석하고 위험도 평가를 수행한 뒤 하이 리스크 항목을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공통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SLI와 SLO를 설정해 수치로 관리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포함해 운영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정리하면 산출물 2에서는 위험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하고 관리하고 개입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신뢰성을 단순히 성능이 아니라 데이터 단계에서 검증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을 원천, 증강, 검증, 운영 통제로 분리해 설계했습니다. 원천은 AI 허브 파트 1과 파트 2로 기본 학습을 진행했고, 핵심 임팩트인 신조어 환경 일반화를 위해 TCP 데이터셋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1과 3는 학습으로 덮는 방식이 아니라 평가 기반 게이트 운영 통제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습과 검증을 같은 조건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학습은 신조어 525개를 포함한 TCP 트레인 8,000건으로 구성했고, 클래스 균형을 맞춰 비낚시 4,000, 낚시 4,000으로 설계했습니다. 검증은 더 엄격하게 학습에 쓰지 않은 새 신조어 200개로 밸리데이션 2,000건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즉, 학습에서 본 단어를 외워서 맞추는지가 아니라 처음 보는 신조어에서도 낚시성 패턴을 일반화해서 판단하는지를 검증하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 설계의 핵심이고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어디서 흔들리는지와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제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신조어를 단어가 하나 추가된 문제로 보지 않고 모델이 흔들릴 수 있는 분포 이동 요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신조어가 제목에만 있는 경우, 제목 플러스 본문에 같이 있는 경우, 본문 중심인 경우를 슬라이스로 나누고 슬라이스별로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전체 점수만 보면 좋아 보이는 모델도 실제로는 특정 슬라이스에서 오탐, 미탐이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건별 취약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신뢰성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임팩트 1과 3입니다. 임팩트 1은 정상 기사를 낚시로 오판하는 오탄 비용이 커서 사용자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리스크고, 임팩트 3은 형식적 힌트에 치팅하거나 표현이 바뀔 때까지 깨지는 강건성 리스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추가 학습보다 운영 단계에서 계속 감시해야 하는 성격이라 저희는 임팩트 1과 3을 만들어 릴리즈마다 회귀 테스트를 돌리는 구조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게이트는 문서 전체에서 통일된 형식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지표, 윈도우, K회 연속 위반, 조치로 명시하고 기준 미달이면 배포를 보류하거나 개선 티켓으로 연결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한 번 성능이 좋았다가 아니라 배포 이후에도 신뢰성을 유지하는 운영 체계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모든 근거를 제출 에비던스에 ABO 형태로 패키징했습니다. A는 정의와 정책, B는 데이터 구성 요약, O는 실제 정량 근거와 평가 결과로 분리하여 심사자가 검증 가능한 형태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리하면 저희 데이터 전략은 한 문장으로 씬으로 학습을 강화하고 유로 일반화를 검증하며 임팩트 13 회귀 게이트로 운영해서 통제한다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설계, 평가, 운영을 연결해 신조 환경에서도 신뢰성 있는 클릭베이트 탐지를 목표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판정의 정확도를 넘어 판정의 신뢰성을 설계하는 TCP 개발자팀의 정윤재입니다. 저희는 하이브리드 파이프라인 기반의 낚시기사 탐지 솔루션 트러스티 AI의 검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문제 정의와 기술적 아키텍처를 시작으로 저희 팀의 핵심 전략인 널존과 설명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실증, 그리고 최종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왜 트러스티 AI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기존의 단일 생성형 모델은 낚시 기사를 잘못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있지도 않은 근거를 지어내는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판정을 내리는 딕텍티브 모듈과 논리적 근거를 설명하는 어드바이서 모듈을 결합하여 판단의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보시는 구조도가 저희 하이브리드 파이프라인의 핵심입니다. 기사가 입력되면 로버타 기반 탐지 모델이 확률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확률이 애매한 0.4에서 0.6 사이의 구간을 널존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구간의 데이터는 설명 모델인 AX로 전달되어 제목과 본문의 불일치 지점을 정밀 분석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맡은 최민영입니다. 저희의 첫 번째 신뢰성 전략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 바로 널존입니다. 모델이 확신할 수 없는 구간에서 지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설계함으로써 오판으로 인한 서비스 신뢰도 하락을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A.X 모델을 통한 설명 가능성 확보입니다. 특히 저희는 최신 밈이나 유행어로 발생하는 시간적 편향 문제에 집중했는데, 탐지 모델이 놓칠 수 있는 생활 미루기 같은 최신 신조어도 A.X 모델이 맥락적 불일치를 잡아내어 사용자에게 납득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실제 검증 결과 신조어 슬라이스의 재현율은 65%로 가드레일 목표인 70%의 수폭 미달했습니다. 저희는 이 결과를 숨기지 않고 섀도우 모니터링 모드를 가동하여 배포를 보류하는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저희 시스템이 리스크를 스스로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성과입니다. 저희는 향후 투스텝 특화 학습 주기를 대폭 단축하여 신조어 반영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자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차별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클릭베이트 탐지 모델들은 단순히 정답률만 높이는 정확도 경쟁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신조어를 단순한 도메인 특성으로만 간주하여 판단의 모호성이 발생하거나 모든 사례의 판정을 강제하여 오답률이 높아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판정 근거가 불투명하여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비 모델로서 신조어를 단순 데이터가 아닌 신뢰성 교란 요인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이제 모델은 단순히 결과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신조어의 위치나 빈도에 따라 언제 모델이 흔들리는지를 스스로 측정합니다. 보안 구간은 억지로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여 휴먼 리뷰와 연동하여 더 구체적인 근거를 담은 리포트를 통해 일관성과 추적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AI가 오작동할 때 인간이 어떻게 개입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 개시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임팩트별 기준을 정하여 일정 인계값을 벗어나게 되면 즉시 감독 개시되어 통제합니다. 또한 객관적 의사결정을 위해 아이스 프린시플을 적용하고 긴급 상황 시 시스템을 즉시 중단할 수 있는 킬 스위치를 확보했습니다. 트리거 발생 시 기획자, 운영자, 데이터 과학자가 단계별로 개입하는 체계적인 워크플로우를 구축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국제적 표준과 법적 준수 사항을 바탕으로 설계되어 모델의 윤리적 근거와 신뢰성을 뒷받침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실제 운영 단계에서 모델이 어떻게 모니터링되고 검토되는지 구체적인 임팩트 케이스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임팩트 1번, 문화예술의 기사의 비유적 탐지 표현으로 인한 오탐을 관리합니다. 일정 임계치 초과 시 즉시 대응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가동하여 통제합니다. 두 번째, 임팩트 2에서는 신조어 탐지 사례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임팩트로 해당 시스템은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됩니다. 설령 수치선 임계치 이내로 들어오더라도 3연속 안전성 규칙을 만족하기 전까지는 실패 상태로 유지하여 모델의 강건성을 끝까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임팩트 3은 수동과 자동 탐지 사이의 재현율 격차를 감시합니다. 수동 변칙 기사에 대한 탐지 성능 저하를 감지함으로써 시스템의 실효성을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모델은 단순히 잘 맞춘 A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AI로서 실제 운영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TCP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